안녕하세요. 쿨리닉스 대표 서진우입니다. 오늘 우리 쿨리닉스에서 준비한 웨비나 주제는 R&D 클라우드를 통한 제조기업의 혁신 가속 방안입니다. 최근 4차 산업의 발전과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제 확장으로 R&D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클라우드 기술 발전과 함께 이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연구개발 근무 환경에 요구도 급속히 증가하며 보다 유연하면서 안전한 새로운 연구개발 플랫폼 서비스 환경이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 기존 연구개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 왜 R&D 클라우드가 필요한지, 그리고 R&D 클라우드 도입 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클리닉스에 대해 간단히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스는 지난 21년 동안 국내에 있는 다양한 R&D 분야에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을 공급해 오면서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많은 R&D 소프트웨어와 이 연구 개발 환경을 보다 편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R&D 통합 서비스 환경을 함께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2006년부터 국내 제조기업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수많은 설계 해석 소프트웨어들을 중앙에 이제 단일 서비스 환경으로 통합을 하고, 제조기업의 연구 부서들을 대상으로 기업 자체적인 R&D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RNT어라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AWS 클라우드 인프라에 저희 이제 RNT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R&D 플랫폼 서비스 기능을 이제 결합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R&D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기업 연구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R&D 플랫폼 환경과 이 주요 이슈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 엔지니어링 연구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플랫폼에는 이 제품 형상을 디자인하거나 시뮬레이션 전후 처리 단계에서 수행되는 이 여러 3D 그래픽 작업을 이제 처리하기 위한 고성능의 3D 그래픽 처리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FEA 방식의 이제 대규모 시뮬레이션 계산 처리를 위해서는 이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이 HPC 플랫폼도 이제 함께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이 CA 설계 해석 과정을 최적화시키고 이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이제 많은 부서에서 딥러닝 플랫폼도 이제 함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이제 도입을 할 때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이 R&D 응용 소프트웨어의 성능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CPU 사양만 좋으면 이제 무조건 좋은 성능, 계산 성능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에 따라 실제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R&D 응용 소프트웨어는 해석 분야와 이 해석 방식에 따라 이 계산 성능에 이제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가 CPU 외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별로 이 요구하는 플랫폼 처리 기술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잘 아는 연구원들이 이 플랫폼 구성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응용 소프트웨어 환경 역시 연구원들이 직접 구성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R&D 수요와 규모가 이제 급격히 증가하면서 연구원 수도 많아지고 필요한 플랫폼 규모도 이제 점차 커지면서 이 연구 개발에 필요한 플랫폼 환경을 개별 연구부서에서 직접 준비하고 운영하는 방식은 전체 R&D 운영 차원에서 많은 이슈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동일한 플랫폼과 라이센스 자원을 이 부서별로 중복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제 특정 부서에서 연구 활동에 많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각자 부서에서 구매한 자원만으로는 이 원활한 R&D 활동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은 이제 각자 구매한 연구 자원들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연구 외적인 업무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관리부서에서는 데이터 유출과 같은 이 보안 사고에 이제 대비하기 위해 추가적인 업무들이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 규모가 좀 큰 연구소에서는 모든 연구 부서의 연구 개발 플랫폼 환경을 통합해서 중앙에서 이제 관리하고자 하지만, 서로 다른 분야의 이 연구 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 기종의 이제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과 수많은 설계 해석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단일 서비스 체계로 통합 구성해야 하고, 또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전문적인 서비스 운영 조직도 이제 따로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 HPC와 같이 이제 복잡한 고성능 플랫폼을 이제 이해하고 직접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연구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경쟁력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원님들은 이 연구 수단보다는 지금 본인이 이제 맡은 연구 자체에서 더 강력한 경쟁력을 이제 확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연구원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그 플랫폼과 이 응용 개발 환경을 필요한 시점에 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공급을 해줄 수 있어야 하고, 연구원들이 또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 새로운 R&D 플랫폼 서비스 환경이 이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R&D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R&D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D 클라우드란 이 다양한 R&D 활동에 필요한 여러 형태의 이제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과 이 응용 개발 환경이 함께 포함된 서비스 환경으로, 이 연구 분야마다 이 개인별 이제 부서별 도입되던 하드웨어 인프라와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 그다음에 연구 데이터와 같은 이 R&D 자원을 통합 구성하고, 각 분야의 이제 연구 개발자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 개발 환경을 이 표준화된 서비스 체계로 신속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R&D만을 위한 약간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R&D 클라우드도 일반적인 클라우드와 같이 그 플랫폼이 구성되는 위치에 따라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로 나누어집니다. 이 퍼블릭 R&D 클라우드는 그 R&D에서 필요한 플랫폼과 연구 개발 환경을 AWS EC2와 같이 외부의 클라우드 자원으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필요한 개발 환경을 이제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고, 한시적으로 이 대규모의 이제 연구 개발 자원이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이제 자원량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에 비용 측면이나 운영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서비스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라이빗 R&D 클라우드는 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이제 물리 혹은 가상화 인프라를 기업이 직접 통합 구성을 하고, 연구 개발에 필요한 플랫폼과 응용 개발 환경을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이제 R&D 통합 플랫폼 서비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부의 환경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만큼 기업 내의 업무 프로세스에 최적화된 서비스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런 서비스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검증 과정과 복잡한 도입 절차가 함께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서비스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 수시로 변하는 R&D 수요 변화에 조금 이렇게 신속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기업 연구소에서 부족한 플랫폼 자원을 이렇게 추가로 증설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전부터 이 복잡한 검토 과정을 매번 반복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R&D 클라우드는 이 온프레미스 내에 자체적으로 구축된 그 R&D 플랫폼과 이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 이제 생성된 R&D 플랫폼을 상호 연계하여 그 기업 내부의 특화된 업무 프로세스와 함께 퍼블릭 클라우드의 유연한 자원 운영이 이제 동시에 가능한 서비스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마다 이 고유의 업무 환경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별도의 커스터마이징 같은 부가적인 도입 절차가 필요한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R&D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이 IaaS, PaaS, SaaS와 같이 이제 구분을 하실 수가 있는데, IaaS는 이제 플랫폼을 구성한 인프라 자원만 이렇게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그 운영체제가 이제 설치된 기본적인 인스턴스를 이 필요한 수만큼 이제 제공을 받게 되고, 나머지 플랫폼을 구성하거나 연구개발 환경을 꾸미는 작업은 연구원님들이 이제 직접 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파스는 이제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프라와 플랫폼 구성, 응용 소프트웨어, 그 연구개발 환경, 그리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서비스 환경까지 모두 함께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다양한 개발 환경을 플랫폼 단위로 제공을 할 수가 있어 이제 특정한 서비스 이용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그 연구 개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필요한 최소 자원이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진다는 이런 부담이 조금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사스는 연구 개발에 이제 필요한 응용 소프트웨어 자체를 그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이 응용 소프트웨어 실행에 이제 필요한 모든 요소는 이 백엔드에서 이제 일괄 구성되고, 이 소프트웨어 수행이 이제 모두 완료가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자원을 반환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R&D 과정이 그 응용 소프트웨어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과정에 필요한 여러 연구 개발 환경은 또 별도로 구성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R&D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D 클라우드를 도입할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존 R&D 운영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획 파트에서는 R&D 실무 부서에서 요구하는 연구 자원을 이 필요한 시점에 신속히 공급할 수 있어 이 신속한 R&D 플랜 전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및 운영 파트에서는 기존의 이제 주요 업무였던 그 R&D 자원을 검토하거나 구매, 도입, 운영, 관리에 대한 여러 업무 과정들이 이제 간소화되고 자동화되므로 실제 연구 부서별로 발생되는 이 자원이 부족하거나 중복 투자가 일어나거나 협업, 데이터 보안, 원격 근무 등 다양한 운영상의 그 이슈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R&D 실무부서 역시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이렇게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고 기존의 플랫폼 구성 과정에 참여했던 그 많은 연구 외적인 업무들이 사라지면서 이 순수 연구 업무에만 이제 집중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기에 이 연구개발 시간이 단축될 것이고 이로 인해 이제 연구개발 생산성 부분을 매우 향상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비용 관리 부서 역시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도입하고 또 운영 유지하기에 이제 투입되는 상당 부분의 비용을 이제 절감할 수 있고 신속한 R&D 플랜을 전개함으로써 이 많은 기회비용 효과가 발생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이 R&D 경쟁이 매우 심한 현재 제조 산업 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R&D 경쟁력으로 작용이 될 것입니다. 그럼 R&D 클라우드를 도입하면 이러한 모든 효과들을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R&D 클라우드는 일반적인 클라우드가 얘기하는 서비스의 그 신속성, 탄력성, 편의성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효과들을 당연히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R&D라는 특수성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서 도입을 계획하셔야 할 것입니다. R&D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기존의 R&D 플랫폼 도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R&D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 퍼포먼스입니다. 클라우드에는 매우 다양한 서버 사양과 이 타겟 성능이 다른 매우 많은 그 서버 인스턴스들이 이제 상품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R&D 응용 소프트웨어들은 각기 성능에 영향을 주는 그 서버 구성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성능에 이제 최적화된 인스턴스를 사전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예를 들어보면 그 CA 분야에서 대표적인 안시스 제품군에서 이 구조 해석이나 전자기기장 그 해석에 사용되는 안시스 메케니컬, HFSS, 맥스웰 같은 소프트웨어들은 주로 대용량의 메모리와 빠른 디스크 I/O 처리 성능이 전체 소프트웨어 계산 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반면에 프론트나 CFX 같은 CFD 계열의 솔버들은 많은 CPU 코어 수와 코어 간 빠른 메시지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성능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는 이제 다양한 솔버의 계산 방식에 따라 GPU로 이렇게 계산을 가속시켜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GPU가 장착된 이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응용 소프트웨어에 따라 이제 요구되는 플랫폼 자원 지원 여부,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시뮬레이션 그 소프트웨어에 따라 이제 단일 계산 작업을 빠르게 처리하는 병렬 계산 처리 방식이었던 HPC 플랫폼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한 번에 많은 수의 이 해석 작업을 그 스케줄을 통해 동시에 대량으로 이제 처리해야 되는 분산 다중 처리 방식의 HPC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딥러닝의 경우 이제 이렇게 멀티 GPU나 분산 GPU를 제어할 수 있는 플랫폼 구성이나 통합 컨테이너 제어 방식의 플랫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CAD나 CA 전후 처리 작업을 위해서 이 vGPU 기반의 리모트 3D 그래픽 플랫폼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보면. 이렇게 소프트웨어마다 이제 다양한 종류의 R&D 플랫폼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 플랫폼들을 모두 이제 일괄적으로 자동 구성되어 신속하게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지도 사전에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R&D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받는 연구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X 환경이 이제 제공이 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면. 이게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다수의 연구원들이 함께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가 이게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UX 서비스 환경이 통합 환경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단순히 이제 플랫폼이나 응용 소프트웨어 서비스 외에도 이 프로젝트 관리나 협업 관리, 연구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제 데이터 보안, 통계 등 이 R&D 업무 체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R&D 표준 서비스 기능들이 이제 함께 제공이 되는지도 이제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좀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어떤 고려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들은 이 기업의 내부 정책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클라우드를 이렇게 전환하실 때 내부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어디까지 클라우드를 통해 이제 자원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클라우드 자원은 이게 무한하고 필요한 만큼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장점이 있지만, 이 소비 측면에서는 진짜 필요한 용량이 얼만큼이고 이 필요한 용량에 대한 정의를 내부적으로 누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이제 사전에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다룰 이 비용과도 이제 직결되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이제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기존의 이 온프레미스 내에 이미 많이 구축되어져 있는 R&D 플랫폼과 그 기간 시스템들을 이제 어떻게 연동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이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용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이 필요한 자원을 필요한 만큼 신속히 제공받고 이용한 만큼 이제 비용을 지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문형 자원 임대 방식이 이제 비용 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원을 일정 기간 임대하는 방식에는 렌탈에 대한 비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용되는 단위 시간 기준으로 임대 비용과 이제 구매 비용을 비교했을 때 임대 비용이 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매우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만큼 당연한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예산을 집행하고 이 구매를 담당하는 파트에서는 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용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의 R&D 플랫폼을 운영을 하면서 항상 가동시켜야 하는 이 플랫폼과 시점에 따라 수시로 필요 용량이 변하는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할인 정책이나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여러 가지 관리 기능들이 함께 제공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효과적인 R&D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많은 사항들은 이 통합 R&D 운영 서비스를 검토하는 분이시라면 한 번쯤 고민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쿠리닉스에서 이번 AWS EC2와 함께 준비한 R&T어 클라우드 서비스는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제 국내 여러 대기업 연구소의 R&D 플랫폼과 응용 환경을 통합 서비스 환경으로 전환시켜 오면서 요구되었던 많은 R&D 플랫폼과 응용 서비스 기능을 AWS의 고성능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R&D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R&T어 클라우드를 통해 CA 제조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R&D 플랫폼을 생성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간단히 데모를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R&T어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용이 가능한 CA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서버를 먼저 등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 클라우드 유형에서 CA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HPC를 구성할 관리 서버와 계산 서버, 그래픽 서버와 그래픽 서버의 사양과 서버 수를 선택하시고 스토리지 용량을 지정하신 후에 이 플랫폼을 생성합니다. 플랫폼 생성은 보통 3분에서 5분 이내에 생성이 완료됩니다. 플랫폼 생성이 완료되면 연결 버튼을 통해 플랫폼의 이제 기본 운영 환경이 R&T어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플랫폼의 각 시스템 메뉴들을 이렇게 선택해 보면 이용 가능한 설계 해석 소프트웨어 항목들이 보일 것입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해석 작업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시스템에서 작업하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면 소프트웨어별로 해석 조건을 지정하는 작업 제출 양식이 나타납니다. 화면은 플론트에 대한 해석 작업 양식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해석 수행 조건을 지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에 투입할 CPU 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하단에 작업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된 작업은 HPC 스케줄러를 통해 자동으로 전달이 되고, 이 필요한 자원을 할당받아 계산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해석 진행 사항 역시 이제 브라우저에서 작업 로그나 레지두얼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그 해석 작업 공간으로 직접 터미널로 접속을 하거나 해석 결과 파일을 PC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또한 플랫폼에 함께 구성된 그래픽 서버를 통해 이 비주얼한 가시화 결과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설계 그래픽 작업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해당 소프트웨어에 최적화된 그래픽 서버로 자동으로 접속이 되고 이 소프트웨어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화면은 안시스 워크벤치를 통해 이제 프론트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원격 접속 환경에서도 고속의 3D 그래픽 작업이 가능합니다. 메시 작업을 통해 그래픽 무게를 조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를 입힌 상태에서도 로컬 PC와 이제 유사한 3D 그래픽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발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발 검증 단계에서는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환경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아린티어 클라우드의 개발 시스템은 일반적인 유닉스 데스크탑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또한 아린티어 개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터미널에서는 이 CA 소프트웨어와 HPC 스케줄러 작업 제출 기능이 함께 랩핑이 되어 있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프트웨어에 오리지널 명령만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HPC 스케줄러로 작업이 제출되어 계산이 처리가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아린티어 클라우드에서는 HPC 스케줄러를 따로 학습하실 필요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HPC 계산 서버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플랫폼은 44개의 코어로 구성된 HPC 시스템입니다. 클라우드 허브에서 이 서버를 추가할 HPC 플랫폼을 선택을 하시고 인스턴스 추가 버튼을 통해 계산 서버나 그래픽 서버를 쉽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2, 3분 정도 지나면 서버 추가가 완료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린티어 클라우드에서는 이 수백 개의 해석 작업을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다중작업 제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 작업 특성상 여러 개의 입력 파일을 만들어 두고 동시에 해석 작업을 제출할 때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껏 사용한 플랫폼 자원을 반환하는 방법입니다. 클라우드 허브에서 해당 플랫폼을 선택하시고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까지 사용한 클라우드 자원이 자동으로 반환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아린티어 클라우드를 통해 CA 플랫폼을 생성하고 소프트웨어들을 한번 이용해보고 자원을 반환하는 과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린티어 클라우드는 다양한 R&D 소프트웨어와 이 연구개발 환경이 포함된 플랫폼들을 5분 이내에 자동으로 최초 구성하고 또 필요에 따라 그 플랫폼을 쉽게 추가하거나 재구성함으로써 R&D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다양한 운영 이슈와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서비스 제공 방식이 파스 형태로 제공은 되고 있지만 클라우드 운영 솔루션인 아렌티어에서 다양한 해석과 설계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스 서비스 기능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어 앞서 말씀드렸던 파스와 사스의 모든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렌티어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제 무료 체험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이 계신 분들께서는 문의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쿨리눅스 대표 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